최근 공개된 1175화에서 거인족의 영웅 야르는 엘버프의 전해 내려오는 전쟁의 신에 대한 전설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쟁의 신은 무기 라그니르를 사용했다고 하며,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거대한 용으로 변해 태양신에게 맞섰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원피스 세계관에 태양신 니카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에 대적했던 전쟁의 신이라는 또 다른 신격 존재가 실존했음을 시사합니다. NL편 당시 과거 샨도라의 주민들은 4명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며 그 존재를 경외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신처럼 여겨졌으나 루피가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함에 따라 나머지 신들 역시 동물계 환수종과 같은 실존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1138화에서 공개된 이 나무 안에 그려진 엘버프의 벽화의 글과 그림은 공백의 100년과 그 이전에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 혹은 미래를 다룬 기록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벽화의 글에는 태양신뿐만 아니라 숲, 대지,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신들의 존재를 명시했습니다. 즉, 이는 비의 신, 대지의 신을 넘어 고대 세계에는 여러 명의 신이라 불린 강자들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벽화 중앙에 묘사된 거대한 흑룡의 형상은 현재 엘버프의 왕자 로키가 가진 환수종 니드옥의 능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왼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대적하고 있는 거대한 악마의 형상은 세계 정부의 정점에 있는 임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 벽화는 신들의 시대와 대립하는 근원적인 악의 세력을 보여주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묘사된 거대한 뱀입니다. 이 뱀은 샨도라에서 언급된 대지의 신, 비의 신, 혹은 벽화에서 언급된 숲의 신, 땅의 신 등과 연결된 또 다른 환수종 능력의 실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고대 신의 능력이 작중에 등장할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벽화 속 뱀의 몸에 새겨진 독특한 기하학적 문양은 현재 몽키 디 드래곤의 왼쪽 얼굴에 새겨진 문신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드래곤의 능력이 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 갓벨리 사건에서 공개된 17살 드래곤의 얼굴은 루피의 기어포스 스네이크맨 모습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 시각적인 유사성은 이들이 부자관계라는 유전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유전의 문제를 넘어 몽키 디 드래곤의 진짜 능력을 암시하는 오다스미 설계한 복선, 즉 떡밥이라면 어떨까요? 루피의 수많은 기억 기술 중 왜 하필 스네이크의 형성을 한 기술이 아버지와 닮았을까요? 저는 이 시각적 단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몽키 디 드래곤의 열매가 고대 신화 속 존재, 동물계 환수종 모델 케찰코아틀이라는 가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름 그 자체의 상징성입니다. 케찰코아틀은 고대 메소아메리카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그 이름은 깃을 달린 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케찰코아틀은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준 창조와 지혜의 신이자 해방의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 역시 세계정부라는 거짓된 신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왕국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전파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아즈텍 신화에서 케찰코아틀은 태양신과 매우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아즈텍 창세 신화에는 세상이 여러 번 창조되고 파괴되는데 각 시대를 태양이라 불렀습니다. 케찰코아틀은 이 시대들 중 두 번째 시대 바람의 태양으로서 직접 세상을 다스렸고 인류를 창조했으며, 다른 신들과 함께 현재 우리가 사는 다섯 번째 태양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양의 창조 중 한 명입니다. 즉, 그는 태양과 동등한 위치의 창조신이자 태양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신화적 서사를 완성합니다. 아들 루피의 능력이 태양신 니카로 밝혀진 지금 아버지 드래곤의 능력이 같은 신화권의 핵심 신이자 태양의 창조주인 바람신 케찰코아틀이라는 것은 부자관계의 신화적 완성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가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상징 졸리로저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혁명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자영군 시절의 졸리로저를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길고 유연한 뱀 같은 몸체가 그려져 있고 그 양옆으로 거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머리나 다리의 묘사가 거의 없어 날개 달린 뱀, 즉 케찰코아틀의 원초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죠.
그리고 이 상징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혁명군의 존리로저로 진화합니다. 과거에 모호했던 몸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맹렬한 표정의 얼굴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굴 양옆으로 과거와 똑같은 거대한 날개가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차영훈 시절의 원초적인 날개 달린 뱀이라는 컨셉이 혁명군에 이르러 더욱 위험있고 신격화된 날개 달린 뱀의 형성으로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의 상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날개 달린 뱀 케첼코아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첼코아트의 가장 핵심적인 권능은 바로 바람의 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3대 세력의 정점이 일본의 3대 자연재해, 화산 아카이노, 지진 흰수염, 그리고 태풍을 상징한다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이미 바람 능력을 보여준 드래곤이 태풍의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또한 여기에 3대 세력의 밸런스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아카이누는 자연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는 초인계. 그렇다면 드래곤은 동물계 뱀뱀 열매 모델 케첼코아트일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케첼코아트는 샛별의 신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샛별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가장 먼저 새벽을 알리는 별입니다. 원피스의 핵심 주제인 세계의 새벽을 가져오는 것이 DA1족의 사명이라면 혁명을 통해 그 새벽을 가장 먼저 열어젖히는 드래곤의 역할은 샛별의 신 케찰코아틀의 상징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겠죠. 아버지 드래곤이 어둠을 걷어내고 길을 열면 아들 루피가 마침내 떠올라 세상을 완전히 밝히는 선구자와 구원자라는 역할 분담이 여기서 드러나죠. 원피스 세계관에는 늦게 등장할수록 강하다는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에 따라 조만간 공개될 몽키 D 드래곤의 실체는 단순히 한 세력의 수장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힘의 근원은 과거 신화의 시대에 존재했던 고대 신의 능력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드래곤의 얼굴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은 엘바프 벽화 속 신성한 뱀의 상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능력은 깃털 달린 뱀 케첼코아틀로 추정되죠. 즉 엘바프의 벽화 속 이 뱀은 드래곤의 선대 능력자인 신이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드래곤의 능력이 제 가설대로 깃털 달린 뱀 케첼코아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800년 전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품었던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가 시대를 관통하며 루피에게 전해졌듯 드래곤 얼굴에 새겨진 문양은 고대 신의 의지, 케첼코아틀의 선대 능력자를 계승한 존재임을 시사한다는 거죠. 결국 드래곤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신 니카와 함께 세계의 새벽을 열기 위해 준비된 신화의 재림이자 부제가 완성하는 거대한 서사의 퍼즐인 거죠. 이제 곧 우리 앞에 나타날 드래곤의 진정한 모습은 세계 정부라는 가짜 신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신의 분노가 되어 돌아오겠죠.